자, 이번엔 제 6강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단항식, 다항식이 곱해져 있을 때는 단항식을 다항식에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줍니다. 이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괄호 안에 지금 다항식이 들어있고요. 괄호 밖에 단항식이 있을 경우 괄호 밖에 있는 단항식을 괄호 안에 있는 다항식의 각 항에다가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주고 그것을 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서 동료항끼리 이렇게 엮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이런 거죠. 앞에서 곱하나 뒤에서 곱하나 마찬가지죠. 얘네 A 그리고 B 플러스 C, A 플러스 B, C. 이 어떤 경우든지 단항식을 다항식에다가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전개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전개한다는 것은 단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 한마디로 괄호를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괄호를 풀어내는 것. 열쇠는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전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주면 그것이 바로 전개가 되고, 전개된 식을 우리가 전개식이라고 한다. 이 전개라는 말은 이제 열어 펼친다 그런 말이죠. 열어서 펼친다. 그러면은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분배 법칙 하나만 가지고 모든 식의 전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한번 보죠. 확인 1번에 있는 식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러면 6a 제곱. 자, 얘하고 얘를 곱하면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되십니까? 자, 3번 한번 해보죠. 이렇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6x 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항이 3개입니다. 이거 괄호 안에, 그죠? 이거 각각 다 곱해져요. 마이너스 8xy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x까지. 자, 다 지금 항이 다르죠. 동량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정리 안 됩니다. 자, 2번하고 4번 자 해보시고 답을 맞춰보기 바랍니다. 자, 되면은 개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2번은 이번엔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이 아니고 나눗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 나눗셈이라는 것은 역수를 곱한다 해서 일종의 곱셈하고 성질이 같아요. 그죠? 뒤에 있는 수를 역수를 취해서 곱한다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이 뭐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법 1과 방법 2가 거의 같다고 봐도 돼요. 분수꼴로 바꿔서 각 항을 단항식으로 나눈다. A 플러스 B 나누기 C니까 이걸 분수로 바꾼다. 분수로 바꾼다는 것은 요렇게 한번 분배가 또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요 2차식을 요 1차식으로 나눈다고 할 때 분모에 이걸 두는 거죠. 나누는 것은 이제 분모에 두고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요렇게 한번 각자 나눠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하고 x하고 해서 약분이 되고 5하고 25 약분돼서 5x가 되고요. 이쪽은 x 없어지고 5하고 10하고 해서 2 되고 이런 식으로 5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위에서 했던 개념 1번과 같은 방법인 거죠. 단지 이 나눗셈식을 곱셈으로 바꾼다. C로 나눈다면 C분의 1을 곱한다. 이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배해서 곱해준다 하는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방법 1과 방법 2는 다르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 봅시다. 위에 거랑 똑같은 식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걸 옆으로 옮겨 썼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배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사칙 연산이 혼합된 식의 계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다 섞여 있으면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연산의 우선순위. 이게 지금 거듭제곱, 괄호,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순서로 계산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괄호가 먼저예요. 그죠? 거듭제곱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 돼요. 잘못 쓴 거죠. 괄호가 먼저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의 순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 B의 전체에 세제곱이 있다. 그러면 이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뭐 이 3승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괄호가 먼저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를 해줄 수는 있겠죠. 이렇게. 그럼 괄호를 풀어내게 됩니다. 어쨌든 뭐 괄호를 먼저 하냐 거듭제곱을 먼저 하냐는 사실은 뭐 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해 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일단 괄호를 가장 먼저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칙연산이 혼합된 식의 계산할 때 반드시 곱셈 나눗셈의 계산을 덧셈 뺄셈보다 먼저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다 아시죠? 이건 숫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식에서도 즉 문자가 들어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확인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보죠. 확인 2번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이 같은 걸 이렇게 분배를 해줘도 되고 그냥 나눗셈을 이제 분수꼴로 바꿔도 된다 그랬습니다. 분배를 해보죠. 그럼 6a 제곱에서 마이너스 2를 나누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a하고 마이너스 a 나누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얘 같은 경우도 분배하는 걸로 계산해주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5 b가 또 나눠지니까 a가 되고 이 정도는 암산으로도 되죠. 자, 이거는 뭐야? 마이너스 3b가 되겠네요. 그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b가 없어지고 플러스 4가 됩니다. 되겠죠? 자, 2번처럼 이렇게 2분의 1이 나눠진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2가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건 2분의 1 x를 나눈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곱하기 이건 2분의 x죠 지금? x분의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괄호가 있는 걸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표현이 없을 때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괜히 이거는 이제 2분의 1은 나누고 x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땐 얘기가 달라요. 그죠? 이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누기 2분의 1만 그냥 곱하기 2로 바꾸면 됩니다. 뒤에 x는 그냥 곱해지는 거죠. 자, 요거와 요거의 차이를 좀 알아두십시오.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괄호가 있는 걸로 보고 여기에 이제 곱하기 기호가 있으면 따로 분리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답 맞춰보세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라도 괄호는 반드시 쳐야 되겠죠. 이 경우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핵심 유형 익히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보죠.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자, 1번.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먼저 한 다음에 그거 빼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 뺄셈 먼저 하려고 덤비지 말고 전개를 해야 되겠죠. 4x 제곱. 그죠?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3x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 4x 제곱이 됩니다. x가 두 개죠. 자, 이렇게 전개하는 거 앞으로 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뭐 수백 수천 번을 더 하게 될 텐데 이거 까딱 틀리면은 되게 억울해요.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4x제곱 4x제곱 이것들이 서로 동류항이고 이 x의 1창이 서로 동류항이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8x제곱하고 마이너스 15x 이렇게 되겠죠. 더 이상 정리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나눗셈식이 있네요. 나눗셈식. 요거 괄호 있는 걸로 보라 그랬죠. 아무런 그 표시 없으면 이걸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건 분모에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곱하기 얘는 지금 뭐예요? 2분의 3y가 나눠진 거니까 이건 3y분의 2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나눈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분배를 해주는 거죠.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3x 제곱 y에다가 뭐가 곱해집니까? 3y분의 2가 곱해지고 플러스 9xy 제곱에다가 3y분의 2가 곱해지고 빼기 12y 제곱에다가 3y분의 2가 곱해집니다. 좀 익숙해지면 뭐 눈으로 하고 결과만 쓰겠지만 처음엔 하나씩 다 써보도록 합니다. 특히 복잡한 식일수록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y 지워지죠. 3 지워지죠. 그죠? 그럼 뭐 남습니까? 2x 제곱 남아요. 얘는 9하고 3하고 해서 3 남고 y가 하나 없어지죠. 그래서 뭐예요? 여기 2까지 곱해서
6xy 요 1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1승. 그래서 플러스 6xy 이렇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하고 얘하고 해서 4가 남고요. y 하나 지워지죠? 그래서 4이 8 되고 y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 8y다. 이거 더 이상 정리 안 됩니다. 요것이 답이 되겠죠. 되시죠?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2번입니다. 지금 이 괄호의 식과 네모를 곱해서 이 결과가 되었다 했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써요?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나눠주면 되겠죠. 지금 얘를 여기 양배에 나눠준다는 말은 네모가 뭐가 되는 겁니까? 12a 3승 b 빼기 4a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b 3승, 이거 전체를 이걸 나누기를 했다는 것은 곱하기 역수니까, 자, 이거 전체를 지금 나눠주게 되면은 역수를 곱하게 되면 4ab, 이 ab는 지금 4에 붙어 있는 걸로 보면 돼요. 둘 다 분자에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곱해준다. 맞으면 얘를 나눠준 거죠, 양변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분배를 하는 거죠. 3번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괄호를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2하고 3하고 곱해지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요 덩어리는 마이너스 36. 근데 4가 있구나. 그러면 뭐야? 3 곱하기 3이 되겠네. 요거 4하고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야. 헷갈리면 하나씩 다 쓰십시오. 그 다음에 A는 2개가 있고 B는 없어지겠죠. 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4하고 4 지워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A, B 하나씩 지워지니까 그냥 A, B. 근데 3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AB가 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역시 플러스 되고 8하고 4하고 해서 2가 되고 요거 곱해서 6. 그래서 6 되고 역시 A가 하나 남죠. 그다음 B는 2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요 부분은 뭐예요? 요건 마이너스 9죠. 그래서 마이너스 9a제곱 플러스 3ab 플러스 6ab제곱 이렇게 된다. 뭐가? 이 네모라는 식이 이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 계산해서 그 결과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렇게 하다가 좀 잘 틀리는데 자신 없으면 처음에는 일일이 한번 더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계산된 거를 분수 하나하나씩 적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붙고 요거를 이제 여기다 곱하니까 4ab가 여기 곱해지고 분모에 분자에는 3이 곱해지는 요 식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하면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되시죠? 자, 유형 3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유제 꼭 풀어보시고 맞춰보고 답이 맞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자, 유형 3번 사칙연산이 혼합된 식의 계산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 자,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을 때는 연산의 우선순위에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자, 원래는 괄호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죠? 괄호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괄호 안에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밖에 있는 걸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된다. 자, 이때 얘하고 얘가 나눗셈이고 얘하고 얘가 곱셈이니까 얘들 먼저 해야 되고 덧셈은 제일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2x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거는 뭐야? 4x 제곱을 나눠준 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야? 분수를 하나로 써볼까? 이렇게 됩니다. 분배 안 하고 그냥 분수로 써볼게요. 어차피 분배는 해야 되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저렇게 한번,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한번 하면 3x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x제곱 지워지고 2y가 되죠. 3x 플러스 2y입니다. 이게 이 앞부분 한 거죠. 자, 뒷부분 요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y 지워지고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그죠? 숫자끼리 곱해진 거 보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뭐야? 4y가 되겠죠. y 한번 지워지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얘하고 덧셈이니까, 그죠? 뭐 그냥 동료항끼리 더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항은 마이너스 9x가 되고요. y항은 마이너스 2y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y 이것이 요식을 간단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옆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유형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활용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가로의 길이가 3a 제곱이고 세로의 길이가 4b인 직육면체 부피가 이거다. 높이를 구해라. 이 직육면체 부피라고 하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3a 제곱 곱하기 4b. 뭐 곱셈 기호를 했지만 여기서 딱 이제 곱셈으로 지금 연결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곱하기 높이. 높이를 우리가 모르죠. 그걸 네모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부피가 72a 세제곱 b제곱 플러스 24a 제곱 b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해서 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요거 얼마입니까? 요거 계산하면 요 부분만 12a 제곱 b잖아요. 그거를 나눠주면 네모가 나오죠. 자, 네모는 얼마입니까? 한 번에 그냥 분수로 써봅시다. 12a 제곱 b 밑으로 가고 얘는 72a 3승 b 제곱 24a 제곱 b 3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한번 어차피 분배는 해줘야 돼요. 그러면 뭐야? 12하고 72하면 6이고 a가 하나 남죠. 그래서 6a 그 다음에 b도 하나 남네. 6ab 이렇게 하면 6ab야. 자, 이렇게 하면 뭐 꼭 하트 모양 같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가 되고 a제곱 지워지고 아예 b가 두 개가 남죠. 그래서 2b제곱. 그래서 6ab 플러스 2b제곱이 네모, 즉 이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문자와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되십니까? 옆에 유제 두 문제, 도형 관련된 문제 있는데 비슷합니다. 연습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그 식을 계산할 때 계속 활용이 되기 때문에 쉽다고 우습게 넘기지 말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실력 문제 한번 좀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